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쿠팡 광고를 돌리고는 있지만 로아스를 조정하거나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관리는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AI 광고가 좋은지 아니면 매출 최적화 광고가 좋은지 그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매출 최적화를 돌리고 있는데 저번 달에는 분명히 타율이 잘 나오고 자리가 잡힌 광고 구자였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안 팔린다면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궁금증 오늘 이 영상으로 모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쿠팡 광고 세팅을 하고 이제 광고 세팅을 했으니까 잘 팔리겠지 라고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광고비가 매출의 30%가 나오면서 역손해를 보면서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방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광고비는 매출 대비 10% 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매출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 4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고 세팅 최적화에 있습니다. 쿠팡 광고는 세팅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쿠팡 광고에 대한 진실을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째, 쿠팡에서 보여주는 로아스는 가짜입니다.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쿠팡이 보여주는 로아스는 실제 판매 가격에 대한 로아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허울뿐인 수치만 믿고 광고비를 쓰다 보면 어느새 꼭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의 상품으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광고비 로아스는 1284%입니다. 16개가 판매되었고 매출은 87만 480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판매 가격은 54,500원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 제품 하나를 할인 쿠폰을 더해 28,9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쿠팡 광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로아스는 쿠팡 판매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자동 광고만 믿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AI가 알아서 해주던데? 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에 고단가 입찰을 쿠팡이 해버려서 저희도 모르는 예산을 날려버립니다. 셋째,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구분을 짓지 않고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의 제품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잘 아셔야 안정적인 광고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매출 최적화와 AI 광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쉽게 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광고는 상품 발굴 그리고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단가에 대한 포지션이 없이 가격과 목표 그리고 로아스에 맞는 CPC 베팅을 합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 스마트 광고는 효율을 중요시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매출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출 속도가 매출 최적화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부분이 있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노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느냐? AI 스마트 광고는 처음 쿠팡 광고를 시작하신다 하시면 AI 광고, 스마트 광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타율을 체크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AI에서 발굴된 상품보다 더 확장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 했을 때 매출 최적화 광고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도 검색 영역이 많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수동 광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의 광고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사용하신다면 어디서 저희 광고비가 쏙쏙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의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하단에 업로드 마켓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켓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쿠팡 윙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핸드폰 2차 인증 번호가 올 거예요. 그럼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의 광고 캠페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할 때 먼저 검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검색 설정을 해주실 때 저희가 방금 업로드 마켓에 저장해 놓은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을 최대로 볼 수 있는 건 한 달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달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짜놓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7월 2일부터 9일까지로 설정을 하고 완료를 누를게요. 저희가 광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쿠팡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일일이 필터링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일이 다운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쿠팡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놨죠.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만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제가 7월 2일부터 9일까지 나온 실제 광고 수익률이 557%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제 쿠팡 아이디에 들어가서 7월 2일부터 9일이라고 적용을 했을 때 쿠팡에서 찍히는 광고 수익률이 몇 %인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쿠팡에서 찍히는 광고 수익률은 1000%입니다. 1000%.
전환율은 똑같죠? 전환율은 똑같은데 이제 실제 저희의 광고 수익률은 500%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1000%니까 진짜 이번 달 잘 팔았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그럼 이걸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만약에 광고 수익률이 300%다 400%다, 아, 300%면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절대 아닙니다. 실제 광고 수익률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꼭 실제 광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고 성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고 성과 그래프는 이제 모든 캠페인별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캠페인을 확인하셨을 때 모든 캠페인에 대한 광고 성과 그래프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광고 성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검색 영역에서 몇 퍼센트가 팔렸는지, 비검색 영역에서 몇 퍼센트가 팔렸는지, 또 리타게팅 영역에서 몇 퍼센트가 팔렸는지 실제 광고 수익률을 일별로 확인을 한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7월 5일 날 매출이 너무 줄어서 이제 로아스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로아스를 평소에 목표 로아스 잡은 것보다 200% 정도 낮췄어요. 200%를 낮추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효과가 나가지고 매출을 극도로 상승시킬 수 있었죠. 7월 5일과 7월 9일을 확인하시면 매출과 로아스가 확실히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아스도 300%였는데 700%까지 올렸고요. 또 매출까지 올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실제 목표 로아스를 낮췄을 때, 아니면 제 키워드를 추가했을 때, 아니면 썸네일을 바꿨을 때 클릭수나 노출도의 변화를 메모해놓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매출 최적화만 로아스 높였다 낮췄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 캠페인에 대한 문제고, 전체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의 캠페인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7월 2일, 7월 3일 제가 위탁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품절이 나서 아예 재고를 판매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7월 4일부터 다시 판매를 들어와서 매출을 끌어올린 그래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광고비를 120만원 사용하였고 매출은 700만원이 나왔으며 일주일 동안 광고 수익률은 550%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엔드로아스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엔드로아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쿠팡 판매가로 판매했을 때 적어도 쿠팡 로아스가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최소 광고 산안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동 센서 휴지통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자동 센서 휴지통을 원가 15,000원에 가져오고요. 로켓 크로스 비용 4,200원을 더해서 저희 원가는 19,2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쿠팡 판매가는 59,900원이고요. 여기서 쿠폰을 만원을 먹여서 4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로아스를 이제 판매 매출을 59,900원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9,200원의 제품을 구해와서 49,9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한 개당 순이익은 수수료랑 부가세를 제외하고 2만원이고 마진율은 40%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엔드로아스는 325%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광고 캠페인을 설정할 때 이 엔드로아스는 쿠팡 판매가에 대한 엔드로아스를 잡히게 해놨어요. 말 그대로 저희가 쿠팡 광고 대시보드로 봤을 때 32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키워드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달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못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키워드로 저희가 잘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키워드로 못 팔았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셀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쿠팡 광고는 매주 바뀌고 매달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광고 분석을 통해서 그 매주 바뀌고 매달 바뀌는 쿠팡 광고 로직에 따라 계속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제품에 관하여
어떤 키워드로 많이 팔렸는지 또 어떤 키워드의 로아스가 높은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키워드에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출수예요. 노출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노출수 대비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잘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영역만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비검색 영역은 키워드가 없어요. 왜냐면 연관된 검색으로 저희 제품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검색 영역만 보기 하면 이제 검색 영역에 대해서만 보여지게 되고요. 간편 매출 분석 보기를 하면 제품별로 일별로 얼마나 노출수를 가져가고 있고 클릭수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영역만 보기로 저희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클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의 키워드에서는 이 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있어요. 클릭률은 1.88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문수는 3개고요. 전환율은 10%네요. 그러면 주문수 높은 순으로 볼게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5개가 판매가 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매출 최저가라고 해서 CPC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CPC입니다. 이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CPC가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로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아스를 보신 다음에 이 로아스가 몇 %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광고 수익률과 실제 광고 수익률을 앞으로 끌고 왔는데 지금 쿠팡에서 보여주는 광고 수익률은 3,700%인데 실제 저희 광고 수익률은 2,400% 높은 거죠. 이 키워드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높게 찍힙니다. 쿠팡에선 1,500%가 찍혀도 저희는 1,000%, 실제 광고 수익률은 현저히 낮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의 계정 중에 하나에 광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많이 쓴 순으로 클릭을 할게요. 광고비를 지금 이 키워드에만 29,000원을 썼고요. 실제 광고 수익률이 500%, 굉장히 좋네요. 패스할게요. 27,000원을 썼는데 실제 광고 수익률이 200%. 이거는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광고비를 3만원 썼는데 지금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19명이 클릭했는데 이 키워드로 한 명도 안 산 거예요. 이런 거는 추가를 해줍니다. 24,000원을 썼는데 11명이 클릭해도 한 명도 안 봤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쭉 클릭해서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더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클릭당 CPC 비용 높은 순으로 봅니다. 9,500원을 썼는데 한 번이 클릭됐고요. 근데 팔렸네요. 그럼 이거는 지켜봐도 되겠죠. 근데 이거 볼게요. 지금 한 번 클릭에 5,000원씩 쓰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 안 된 키워드들 있죠.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상단에 제외 키워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넣어놓은 제외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셔서 쿠팡 캠페인에 들어가셔서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메인 키워드 자동 센서 휴지통인데 자동 센서 휴지통에 대하여 광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자동 센서 휴지통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어버리죠. 그러면 그 자동 센서 휴지통에서 파생되는 나머지 광고 키워드를 끊어내는 거예요. 목줄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메인 키워드들의 로아스가 안 나오더라도 걔네는 미끼 광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냅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쿠팡 변해가는 쿠팡 과정에 맞게 계속해서 맞춰주고 변경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간편 매출 분석 보기예요. 간편 매출 분석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일별로 노출수와 클릭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7월 2, 3일에는 제품이 품절이 되어서 이제 노출을 끊어놓은 상태였고요. 7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한 상태인데 이렇게 클릭률이 있죠. 클릭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280명과 316명이 클릭한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클릭률이 좀 떨어졌다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썸네일을 변경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노출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면 로아스를 조금 낮춰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광고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제외 키워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일단 개인적인 기준을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적용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외 키워드 조건입니다. 이 제외 키워드 조건은 뭐냐면, 저의 조건은 뭐냐면 제가 검색한 기준의 한 달 평균 대비죠. 평균 대비 전환율보다 떨어지는 키워드들, 또 실제 광고 수익률 평균 대비 떨어지는 키워드들을 먼저 제외 키워드로 다 보여지게 해놨어요. 오른쪽에 제외 키워드 추천만 선택을 하면
제가 정해놓은 조건값에 제외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 키워드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메인 키워드들은 쭉쭉 제외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주시고 저희가 제외 키워드를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제외 키워드를 찾는 것이 이 쿠팡 광고 영역에서는 실력이고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예를 들어 노출수 그리고 기간 총합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 조건을 만들어서 본인에 맞는 제외 키워드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고 본인의 레시피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 영역에서 확실히 내 제품은 잘 팔리네?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네? 이거를 매달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 맞는 광고 로아스를 저희가 체크해서 그 목표 로아스를 설정하고 또 넘어선다면 수동까지 관리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그리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이렇게 옮기거나 또 날짜를 이렇게 캠페인에 옮겨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쿠팡 광고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전략들을 하나하나 바로 적용해보세요. 광고는 끊임없는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광고비는 절약하고 효율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광고 효율이 좋게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결국 뭐에 연관이 되어 있다? 제품 판매 대비 단가에 마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저희가 단가가 비싸서 전환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광고 효율을 높이는데 마진 단가가 안 맞아서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초반에 기획을 잘 해놔야 돼요. 마진에 대한 기획을 잘 해놓고 제품 판매를 들어가야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제가 2025년 마진 계산기를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 마진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면 두 가지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제품을 판매하는데 얼마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미 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얼마를 남기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얼마를 남기고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2025년은 반품비가 추가가 됐어요, 대표님들. 그쵸? 반품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품비라고 말을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반품 회수비와 반품 재입고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는 얼마의 마진을 두고 판매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 판매할 제품을 하나 정해야 돼요. 버티컬 마우스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버티컬 마우스를 판매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얼마에 판매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에 판매할 건지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불사자 AI 키워드 분석에 버티컬 마우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쿠팡 판매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59,700원이라고 하네요. 저는 59,700원에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59,7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 원가가 나와요. 최대 원가.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희가 제품을 36,000원은 구해와야 이제 뭐다? 마진을 20% 남길 수 있다. 36,000원 작성해볼게요. 그럼 마진을 20% 남길 수 있다. 6만원에 판매하더라도 수수료 다 빼고 마진 20%를 남길 수 있는 최대 원가율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게 저의 소싱 핵심이에요. 판매할 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 원가를 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36,000원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로켓 수수료를 알아야 돼요. 로켓 수수료. 나는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할 때 로켓 크루스 수수료가 얼마가 드는지, 그러면 입출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출고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극소형, 소형
소형, 중형, 대형, 대형, 특대형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사이즈가 뭔지 상세 기준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형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4,100원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4,100원을 잡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켓 수수료를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돼요. 이 제품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마켓 수수료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제 마우스죠. 그러면 컴퓨터 용품이에요. 컴퓨터 마우스는 6.5%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11%라고 해놨는데 11%가 아니라 6.5%를 더하면 수수료는 3,800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켓 수수료 4,100원에도 저희가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에 대한 부가세가 더해지고요. 그러면 59,700원에서 제품 원가 빼고 수수료 2개 부가세까지 빼면 마진이 14,290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팔 때 14,290원이 남는다는 걸 먼저 기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적어도 23%는 남기고 판매하고 들어갈 거야 라고 정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반품이에요. 반품률이 저희는 평균적으로 8%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0%라고 합니다. 이 반품률은 뭐냐면 본인이 판매하는 카테고리 판매 단가대에 따라서 반품률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평균 반품률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 반품률이 저는 12월에 11%라고 하네요. 하지만 매출 높은 순으로 봤을 때 저의 메인 상품들의 반품률은 5%에서 8%가 됩니다. 하지만 이 20%짜리 제품은 제가 소싱을 잘못했어요. 상품의 품질이 안 좋은 걸 소싱했기 때문에 지금 20%에 육박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발주받는 제품에서는 결함이 없는 걸 다 체크하고 발주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반품률이 줄어들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0%라고 해요. 그럼 10%라고 했을 때 반품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전체 판매 개수에 대한 반품 개수를 알려주고요. 거기에 대한 반품 회수비를 저희가 측정을 해놔야 됩니다. 반품 회수비는 뭐냐면 수수료에서 이제 반품 회수비와 반품 재입고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반품 회수비를 보면 반품 회수비는 저는 소형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3,25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제 말도 안 돼요. 이제 저희 소비자들은 우러나는 거예요. 3,250원이 반품 회수할 때마다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반품률을 줄여도 10%가 나오는데 하나 수거할 때마다 지금 반품이 몇 개야? 제가 반품이 된 게 12개라고 치면 지금 12개 총 24개에 대해서 3,000원 72,000원이 생으로 날라갔다. 고객이 반품했다는 이유로. 고객이 무료 반품이라 생각하고 반품을 하는데 그 반품 비용을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뭐로 잡아야 되나요? 반품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퀄리티 좋은 제품을 소싱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죠. 이 시장 큐팡이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품 회수비는 3,000원, 그리고 반품 재입고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반품 재입고비는 뭐냐면 단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2만원 이상 1,000원. 저는 웬만하면 모든 제품이 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한번 반품할 때마다 저희는 4,235원의 비용을 지불을 한다.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단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자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는 예상적으로 저희가 100개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반품 비용을 계산해보는 계산기였어요. 하지만 핵심은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한 달 동안 판매한 데이터에 대해서 순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 품목은 이제 야채 탈수기라고 칠게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제 83,600원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는 저는 21,000원이에요. 21,000원의 제품을 갖고 와서 83,600원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4,100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켓 수수료는 이제 11%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진율은 50%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엔드로와스는 187%입니다. 여기서 이 엔드로와스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최소 한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최소한적으로 얼마의
최소 광고 수익률을 넘어야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187%다 라고 하면은 광고 수익률이 100%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있구나. 제가 300%가 나왔어요. 그럼 이득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걸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 팔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광고센터에 들어와서 저는 한 달에 이 제품을 몇 개를 팔았냐면 132개를 팔았습니다. 저는 판매 개수를 132개로 놓는 거예요. 광고 비용을 얼마를 썼을까요? 2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200만 원. 200 그러면 부가세 10%를 더해서 220만 원을 쓴 거예요. 220만 원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반품률은 7%입니다. 7%.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총 순수익이 얼마냐? 총 순수익은 한 달 동안 이 제품으로 360만 원을 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직이냐면 전체 판매가에서 이제 제품 원가 빼고 수수료 다 빼고 뺀 다음에 광고 비용 빼고 반품률에 적용된 반품 회수비까지 뺀 최종 순수익인 거예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한 달에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 나는 이 제품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었구나. 그러면 저희가 넣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한 달에 광고비를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제품의 반품률과 반품 개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판매 개수는 몇 개를 팔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제품 원가와 최종 판매가를 얼마인지 적어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품 회수된 금액까지 제외하고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 칸에 이제 마진 계산기를 가져가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다운받아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는 만큼 댓글에 응원의 멘트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기쁘게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자료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